김성환의 시사야. 맛있고 멋있는 우리 술을 찾아 떠나는 불금의 교양학 시간입니다. 주류문학 칼럼니스트인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명욱 교수, 오늘은 전화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명욱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욱입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죠.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지난주까지 전 세계에서 이제 공익적인 활동을 펼치는 주류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네. 네, 전 세계를 봤으면 한번 우리나라로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선의 애주가 시리즈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애주가 시리즈요? 네, 다음 주까지 한번 진행해 보려고요. 우리 역사에 유명한 애주가 어떤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세조 수양대군이 있습니다. 수양대군요? 예, 수양대군이 실은 굉장히 애주가여가지고 네. 조찬 회의가 끝나자마자 상참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때부터 술자리를 열었던 인물로 유명해요. 아니 아침부터 지금 네, 그러기도 했고 네. 에피소드가 되게 많은데 술자리에서 실수한 네. 부하를 사형시킨 이력도 있는 인물입니다. 잔인한데요. 잔인해요. 네, 잔인합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또 애주가가 관동별곡 또 삼인고로 유명한 송강정철이 있죠. 네네. 이 송강정철은 또 과음으로 회의 시간이 자주 늦어서 오히려 나중에 탄핵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거는 애주가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죠. 예, 술을 절제해서 마셔야 될 텐데. 맞습니다. 예, 아침부터 물론 이제 세조의 여러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술의 측면으로 보자면 네. 아침부터 술 마시고 이제 난폭한 행동을 하기도 했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맞습니다. 술 좀 우리가 절주의 문화가 필요하다는 거 보여주는 교훈이 좀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WHO, 그러니까 세계국제무역기구에서 2010년도에 발표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이 음주 문화에 대한 목표를 정한 것이 있었는데 술 자체를 줄이자고 하지 않고 술이 나쁘게 활용되는 상황을 줄이자는데 초점을 맞추자. 이런 슬로건을 그때 내세운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단순히 술을 마시지 마 이게 아니고 다른 선택적 메뉴를 소비자한테 제시해서 나쁜 음주 문화를 없앤다. 뭐 이런 것도 있었죠.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러한 것을 이 WHO가 정하기 전에 이미 400년 전에 조선시대에 추구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요? 누구냐면은 뭐 말씀 들으면 다 아실 거예요. 네. 홍길동전으로 유명한 허균입니다. 네. 네. 뭐 영화 광해에서는 또 유성룡 씨가 또 열연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허균의 집안이 또 술로 특별합니다. 바로 이제 이어지는 허준의 동의보감. 네. 여기서 또 진도홍주가 이어져요. 이 동의보감 보면은 지초한 것이 3대 선약이라고 표현했고, 이 허씨 집안에서 진도를 낙향해서 만든 것이 바로 진도홍주죠. 이게 아마 지추라고도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게 붉은색이 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술색깔 꿀이죠. 네, 그렇죠. 네. 진동주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붉은색을 띠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기억도 나는데요. 맞습니다. 홍길동전은 서자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 근데 허균은 서자는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서자는 아니었죠. 예. 근데 이제 어릴 적에 둘째 형의 친구인 이달이라는 인물한테 학문을 배우게 되는데 그 이달이라는 인물이 서자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서자였던 거죠. 네. 그래서 지은 소설이 홍길동전이었고, 근데 허균도 어떻게 보면 뭐 완전한 정실 부인의 좀 자녀라고 말하기 좀 애매했던 게 이 재치 부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뭐 이제 첫 번째 부인이 뭐 돌아가시거나 또는 이제 이혼한 이후에 두 번째 부인의 소생이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차별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처지에 공감이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허균은 음식 문화에 대해서도 요즘식으로 말하면 미식가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 않나요? 아, 맞습니다. 이 허균이 직원으로 비유하면 이제 행정부 장관의 예조 판사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나중에 권력 다툼에 밀려서 귀양을 가요. 당시 이제 혐의는 뭐 허균의 형의 아들과 사위를 뭐 과거 시험에 합격했다, 뭐 부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때 귀양 가면서 쓴 책 이름이 도문대작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음식 평론서예요. 네. 어디서 썼냐? 전라북도 함열, 지금의 익산에서
귀향가 있으면서 썼고요. 네. 재밌는 게 자기가 귀향 갈 거면 익산으로 가겠다 한 거예요. 아, 내가 귀향 갈 거면 익산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네. 이게 그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귀향길을 좀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그게 무슨 귀향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왜 익산으로 가려고 했느냐가 중요한데요. 예.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인 방어와 준치가 나오는 산지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먹을 게 많은 곳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그냥 그쪽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요. 맞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이 먹는다고 먹는 거를 뭐 이렇게 탐식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미식을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뭐 실제로는 가서는 뭐 방어와 준치 이런 거 절대 나오지 않았고요. 아, 그래요? 네. 거의 뭐 상하기 직전에 이제 생선, 미나리 뭐 이런 거밖에 안 나왔대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자기가 잘 나갔을 때 이 즐기던 맛있는 음식을 생각하며 서술한 내용이 바로 이 도문대작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도문은 뭐냐면 이 도자가 도륙날다의 도자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가축이나 짐승을 도륙낸다. 그러니까 푸죽간이고요. 예. 그리고 대작은 크게 씹는다는 뜻인데 현재 먹을 수 없는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푸죽간을 향해서 뭐 요즘 말로는 정육점을 향해서 고깃집을 향해서 입맛을 다신다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저거 안쓰러운데요. 참 안쓰러워요. 네. 근데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써 있는데 고기뿐만이 아니고요. 과실도 있고 고기도 있고 생선, 채소, 그러니까 117종의 식품과 식재료, 그 특산지와 재배 기원, 생산 시기와 가공법, 그리고 모양과 맛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종합 한식 해설서예요. 미슐랭 가이드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귀향 가서 이런 음식들을 다 먹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책 표지 보면 그러니까 머릿말 같은 거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귀향살이를 하게 되니 지난날에 먹었던 음식 생각이 나서 견딜 수 없다. 이에 나누어 기록해보고 때때로 보아가며 한번 맛보는 것이나 못지않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옛날에 먹었던 음식들 상상하고 다시 머릿속으로 복귀해가지고 혼자서 침 흘리면서 맞아요.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책을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싶다 하니까 먹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스스로 또 착각도 해보고 뭐 그런 것들이죠. 네. 그래도 대단한 거는요. 대단한 겁니다. 많은 정말. 지역을 다니면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본 사람이니까 아는 거 아니에요? 먹어본 사람이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뭐 곰발바닥, 뭐 사슴의 꼬리 뭐 이런 요리들도 있고요. 네. 근데 표현이 되게 멋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3일 동안 입에서 향이 가시지 않는다는 강릉의 방풍죽. 방풍나물로 뭐 죽을 끓인 거. 네, 맞습니다. 네. 멋지다는 3일 동안 입에서 향이 가시지 않는다. 편참 좋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회 한 젓가락에 내가 돌아갈 곳을 잊게 한다는 한강의 숭어와 웅어. 웅어는 참 낯선 생선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참 대단한 분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네네. 근데 지금 미식에 대한 얘기만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술은 언제 나와요? 술은 이 도문대작 자체에서 나오진 않아요. 네, 음식이 주된 내용으로 나오는데,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맨 처음에 나온 것이 바로 이 방풍죽이거든요. 근데 혹시 방풍죽 드셔보셨어요? 저는 예, 저는 먹어봤습니다. 네. 저는 못 먹어봐서 한번 강릉 쪽에 갈 기회 있으면 먹어보고 싶네요. 그렇죠. 강릉이 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이제 허균의 외가가 이쪽 강릉이었는데 예전에는 그 아기를 낳았을 때 외가가 많았대요. 허균이 강릉에서 태어났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이렇게 방풍죽이 첫 번째 딱 나오다 보니까 요즘 이 방풍을 가지고 막걸리를 만드는 곳이 강릉에도 있고요. 또 영덕에도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못 마셔봤네요. 예. 그럼 막걸리 맛은 어때요? 진짜 그 향이 사흘 동안 입에서 안 없어져요? 사흘 동안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마실 때 나름 좀 느껴지긴 합니다. 향긋한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강릉 가시게 되면은 이 그 방풍 막걸리라든지 이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방풍으로 파는 것도 있습니다. 음식 다른 거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죽 말고. 죽 말고요?
뭐 여기서 나오는 음식들이 생선 요리가 되게 많은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고기류 같은 거로 설명을 할 때는 네.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좀 치밀하게 좀 기록이 좀 많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고기 먹을 때 방풍나물로 네. 같이 먹으면 좋고, 네네. 방풍나물로 뭐 나물을 그냥 무쳐 먹어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쫙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방풍나물 자체가 또 풍을 방지해주는 풍을 식물이라고. 그래서 방풍이에요. 네네 그런 이름이 있는데 네. 의학적으로 이것이 완벽하게 이제 그 정립이 된 건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구나. 그럼 뭐 자연스럽게 음식 얘기를 했지만 술하고 네. 연결이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허균이 참 술에 대해서는 예. 책임 있는 음주를 굉장히 몸소 실천한 인물이라고 제가 조금 말씀드렸잖아요. 저 이제 이유 알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네네. 미식을 좋아하는데 네. 술을 막 폭음을 해버리면은 이렇게 맛있는 음식 맛을 전혀 못 느끼잖아요. 맞습니다. 미식하시는 분들은 술도 아주 까다롭게 가리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술을 계속 마시게 되면은 입맛에 그 감각이 무감각해지다 보니까 맞아요. 다음 술에 대해서 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절주하는 습관이 그렇죠. 맛을 보는 것 중심으로 가고 조금씩 맛을 보죠. 그럼 허균은 어떤 절주에 대한 어떤 얘기를 남겼습니까? 이 허균이 그래서 이 홍길동전 외에도 한정목이라는 책을 집필했는데요. 이 한정목, 뭐 한적하다 할 때 그 한자가 들어가는데 네. 뭐 은거자의 이제 정신적이나 물질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농사법에 대한 정보를 수록한 책이에요. 예. 여기에 뭐가 있냐? 애주가의 지침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어떻게 마시는지, 술 마시기 좋은 때와 술에 대한 예절을 알려주는데요. 대표적으로 술을 마시는 데는 5가지 좋은 때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어떨 때요? 네. 첫 번째 시원한 달이 뜨고, 두 번째 좋은 바람이 불고, 세 번째 유쾌한 비가 오고, 네 번째 시기에 맞는 눈이 내리는 때. 그게 첫 번째고요. 바람 불고 어찌됐든 눈 내리고 이럴 때 우리 막 그 파전 찾고 그러는 거랑 비슷한데. 맞습니다. 네. 그리고 꽃이 피고 술이 익을 때. 이게 둘째. 두 번째 좋은 거. 그리고 우연한 계제에 술을 마시고 싶어하는 것이 세 번째고, 조금 마셔도 흥이 난다면 네 번째. 그리고 뒤로 가면 갈수록 약간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울적하다가 다음에는 담론이 활발해지는 것이 5번째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 지금 정리하자면 뭔가 풍류를 즐기고 싶을 때 술을 마셔라. 네, 맞습니다. 굉장히 울적하다 하기보다는 기분 좋을 때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때 술 마셔라. 이런 얘기도 정리도 가능하겠네요. 네. 그래서 좀 더 이거에 대해 자세하게 쓴 내용이 있는데요. 술자리에서 어떻게 하는지. 기뻐서 마실 때는 절제가 있어야 하고, 피로해서 마실 때는 조용해야 한다. 점잖은 자리에서 마실 때는 소세한 풍도가 있어야 하고, 난잡한 자리에서 마실 때는 쥐약이 있어야 한다. 처음 만난 사람과 마실 때는 한가롭고 우아하면서 진솔하게 마시되, 이 마지막이 정말 중요합니다. 잡객들과 마실 때는 꼭 무늬를 빼야 한다.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완전히 그냥 술이 취하잖아요. 아무나랑 마시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 문장으로 정리해 놓은 거 보니까 이거 어떻게 문장을 제가 갖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이거 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기쁠 때 마실 땐 절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 필요해서 마실 땐 조용히 한다는 것. 그래서 정말 이 WHO가 2010년대에 선언하는 것을 그보다 400년 먼저 기록과 허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전통주나 다시 한번 생각 한번 해봅니다. 우리 주말에 만약에 술 마실 일이 있으실 때 지금 마지막에 읽어주셨던 요 문장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불금의 경학 여기서 마쳐야겠네요. 지금까지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명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안예은의 상사화 띄워드리고요. 저는 이번 주 순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월요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